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와타나베 칫솔질을 소개합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치료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8년째 발이 묶인 원격 의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벌써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장암 식별을 위한 변 검사가 여름철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수국가 일본의 건강 장수를 위한 12가지 수칙을 알아봅니다. 칫솔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칫솔질을 사소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잘못된 양치질 때문에 치아와 잇몸 건강을 잃는 사례가 흔합니다.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바람직한 칫솔질,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을 넘어서면 충치보다 치주 질환이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충치 진행 속도가 느려지지만 잇몸이 노화되고 흡연, 음주, 커피 섭취 등의 생활 습관이 잇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주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40, 50대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처럼 치주염, 치은염 등 치주 질환이 있다면 와타나베 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이 약한 치주 질환 환자는 통증이 심해 치아를 쉽게 닦지 못하는데 와타나베 법으로 닦으면 잇몸에 크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칫솔질이 가능합니다. 와타나베 법은 전용 칫솔로 닦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용 칫솔이 없다면 일반 칫솔을 사용해도 됩니다. 연필을 쥐듯 칫솔을 세워서 잡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쑤시개를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칫솔을 치아 사이에 밀어넣어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은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특히 치아의 치근 면이라고 그런 뿌리 부분이 치아 오식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치근 부위를 칫솔을 갖다가 한 45도 각도로 세워서 치아와 치은이 만나는 부위를 갖다가 닦아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물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아니면 식이섬유 같은 걸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칫솔질은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하면 효과적입니다. 잇몸이 건강한 사람은 회전법으로 이를 닦으면 치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전법은 칫솔물을 잇몸에 밀착시켜 손목을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쓸고 윗니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의 양보다 치아와 잇몸, 혀까지 닦는 꼼꼼한 칫솔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중증 조현병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치료를 위한 관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치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재발 위험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험이 있는 환자는 1년간 강제로 외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일한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18년째 발이 묶인 원격 의료. 보건복지부가 이 원격 의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 의료 시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격 의료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료 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2000년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관련 의료법 개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박 장관은 의료기술 발전을 외면할 경우 세계 정상급인 의료기술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우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폭염, 무서울 정도입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 사망자가 벌써 10명이나 되는데요.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043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두 자릿수 사망자가 기록된 시점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이 앞으로도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대장암 식별을 위해 실시하는 변검사의 정확도가 여름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문제의 단백질이 분해돼 검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광민섭 교수팀은 대장암 검진을 받은 478만 8,104명의 분변 자멸 검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있음에도 정상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겨울보다 여름에 1.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란 대장암 위험군을 선별하는 변 검사인데요. 분변이 여름철 고온에 노출되면 자멸이 사라져 정상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가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장수국가인 일본의 건강장수 가이드라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장수 지침인 셈인데요.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본의 도쿄건강장수연구소가 최근 20년간 의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든 건강장수 가이드라인 12가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참여를 늘려 다양한 사람과 장소를 접하고 매일 최소 7,000보 이상을 걸으며 매일 10가지 음식을 먹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칙은 기존 지침과 달리 지역력을 명시해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김철중 특파원이 일본 현지에서 이 주제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생리식염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눈병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눈병은 청결하지 못할 때 쉽게 발병하는데요. 특히 눈을 세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나 안약이 오히려 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병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스원 음상준 기자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땀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반응입니다. 운동할 때 땀이 나는 것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긴 열을 땀으로 배출해 몸을 식히는 과정인데요. 요즘처럼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해도 더워서 흘리는 땀은 짜증스럽고 불편합니다만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